최대 몇 톤까지 늘려보셨어요? 양봉 82통, 토종 약 한 10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몇 통으로 줄었어요? 12월 달에 7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볼통 코나 부위에 이렇게 안쪽에다가 흘림 행태로 하면은 이 전국에 확산이 된다면 이제 벌 키우는 게 정말 장난일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6년 전에 하동이 좋아서 왔다가 여기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해서 벌을 한번 키워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동 지역 꿀이 왜 좋을까요? 하동 화계 맨 일대가 녹차가 주업입니다. 그래서 농약에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 작물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공해 지역이죠. 인근에 양봉 농가들이 좀 많나요? 이 하계 맨에만 약 한 2,000여 통이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몇 통으로 시작하셨어요? 15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 몇 톤까지 늘려보셨어요? 양봉 82통, 토종 약 한 10통 이렇게 해가지고 벌 한 통에는 몇 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까? 기상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뭐 약 한 4만 마리, 5만 마리 가까이까지도 되겠죠. 12월 말에 우리 벌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한 장도 안 되고 손바닥만큼 한쪽 면에 남아있는 정도도 있고 반장 이런 정도의 벌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최하 2장에서 4장 정도는 돼야 벌꿀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봄에 손바닥만큼 있었어요. 지금은 몇 통으로 줄었어요? 12월 달에 7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90톤까지 늘었던 벌통이 작년 겨울에 이렇게 7톤까지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응애 진드기겠죠. 요 최근에 뭐 한 2, 3년 차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만 그 벌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잘한 사람이 한 30%, 거의 한 8, 90%, 100% 전멸한 집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말벌보다 오히려 응애가 더 피해가 심합니까? 그렇죠. 말벌은 요즘에 말벌 퇴치 그물도 나온다 그러고 말벌 피해보다는 응애 피해는 이게 뭐 바로 그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이 노력만 좀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은 이 응애는 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로 어떻게 벌통 안으로 응애가 들어오게 됩니까? 꽃에서 아마 묻혀서 볼통으로 들어가 그게 이제 바로 급격히 증식되는 것 같아요. 응애가 벌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여왕벌이 산란한 곳에 같이 이제 산란을 해서 벌의 유충이 크는데 같이 흡착을 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 버리니까 성장을 못하고 도태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날개 전체가 크지를 못하고 성체 벌들이 물어서 내버리고 성장된 벌은 자꾸 또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응애가 유충한테만 피해를 주나요? 아니면 성체한테도, 성공한테도 피해를 주나요? 성체의 그 지방이나 그 영양소를 빨아먹어 버리니까 비행 능력이나 이 활동성이 자꾸 떨어져서 생명력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겨울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셨는데 방제 방법은 어떤 걸 써보셨어요? 옥살산을 써보셨다고요? 그래서 이 옥살사는 단점이 일주일에서 한 10일 가까이 20% 내지 30여 프로가 산란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쓰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또 있고 개미사는 이제 일정한 온도가 약 한 20도에서 한 30도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됐을 때 귀화 상태가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또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파리응애균뚝 제품은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아들이 그 원예학 출신이다 보니까 파리응애균 뚝이라는 천적균을 사용하는 약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아들이 약을 주문을 해서 사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난 다음에는 약 한 3월 말경에 쳐다보니까 이 벌이 막 손바닥만큼 있었던 벌이 만상가차이 될 정도 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 이게 듣는구나. 실제 저걸 쓰시고 벌통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벌이 뭐 완전히 늘어나가지고 뭐 6장, 7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내검을 하면서 보니까 벌통 코나 부위에
보니까 약간 파랗구름한 이 곰팡이 같은 게 포자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균이 이제 이게 증식이 돼서 퍼져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리응애균뚝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코나 부위에 이렇게 안쪽에다가 흘림 행태를 하면은 여기서 코나 쪽에서부터 증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주기 간격으로 사용하시나요? 이게 습도가 있을 때는 뭐 1, 2개월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업체의 권장 주기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면 이렇게 큰 효과 보셨는데 주위에 양봉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좀 하셨나요? 주변 이웃 농가 두 군데 제가 이 약을 나눠줬습니다. 써보라라고. 그리고 저쪽에 가면 우리 영농조합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교수님이 한 600톤 이상 벌을 기르면서 거기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보시고 좋으면 혼자 보통 쓰시기도 하는데 주위에 많이 알려주셨네요. 이 균을 벌에 묻혀서 가가지고 꽃에 가가지고 그 꽃에 이 균이 또 묻어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주변에 양봉 농가가 다 같이 이 균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좀 나눠줘 봤습니다.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1kg에 15,000원인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가격으로도 이게 어떤 약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가격으로도 아주 저렴하고 효과도 정말로 있는 걸 봐서 이 전국에 이게 지금 확산이 된다면 이제 벌 키우는 게 정말 장난일 것 같아요. 통을 유지를 하는 것만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꿀을 뜰 수 있을 정도까지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이 양봉 농가가 이 응애 때문에 피해가 많고 해가지고 벌이 거의 다 뭐 전멸 상태가 돼가고 있고 20만 원도 안 하던 벌이 지금 40만 원, 45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써보지 않았던 거를 아들 추천으로 한번 써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이 갑자기 늘어나서 정말 기쁩니다. 파리응애균뚝이 화학 농약하고 어떤 점이 차이입니까? 일단은 내성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보통 화학농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방제를 할 때 플루미네이트계 혹은 아미트라계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성분이 서로 이제 호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성분을 방제를 하면 응애가 나머지 한 가지 성분에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연달아 쳐도 내성으로 인해서 방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리응애균뚝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돼 있어서 벌에도 안전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죽이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균사가 계속 뻗어나가서 지속성도 오래가고 방제 효과도 확실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응애균뚝이 어떤 원리로 응애를 잡습니까? 두 가지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충 작용을 하는 메탈라이지움 애니소플리에,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 트리코데르마 아티로비리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응애를 잡는 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벌통 안에 뿌려 놓으면은 그 미생물들이 벌에 묻게 되고, 벌에 묻게 된 미생물들은 균사를 뻗어 나갑니다. 성충에 붙어 있는 응애를 감염시켜서 죽이게 돼 있고, 몸을 굳게 만드는 녹각병이라는 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녹색 포자를 띄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녹색 포자 흔적들을 보셨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응애 피해가 발견 안 될 경우에도 예방 차원으로 뿌려줘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응애라는 것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힘들고 365일 내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